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약속해 주신 대로 오늘 들어오시면서 엄청 밝고 엄청 크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덤블링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밖에서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 때 제가 들어오는 건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덤블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남자입니다. 뭐 제가 지킬 건 별로 없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신나게 해야 되죠. 지난 2주간은 제가 그냥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 유명한 뮤지컬인 지킬 앤 하이드라는 공연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만한 작품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제 생각에는 반드시 소개가 필요한 공연. 그러니까 꼭 보시거나 아셨으면 좋겠는데 상황상 창작 초연 작품이고 그리고 또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이라서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평소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으면 절대 아실 리 없을 것 같은 공연 하나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시지프스라는 공연입니다. 네. 시지프스라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시지프스가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코린토스의 왕인가 그랬는데 네. 이제 교활한데 그리고 못됐고 근데 지혜가 많아서 유명한 인물. 근데 이제 제우스한테 분노를 사가지고 저승에 간 뒤에도 그 저승의 신 하데스 속이고 장수를 누리다가 신들로부터 이제 끊임없이 어떤 형벌을 받죠. 그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아야 되는 형벌을 받는데 네.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으면 다시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끊임없이 다시 또 갖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형벌을 받는 그 이야기, 그 시지프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신화 내용을 공연으로 만든 거예요? 저도 제목 보고 그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을 착안해서 제목을 만든 것이고 여기에 또 다른 또 유명한 이야기가 이 안에 녹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까뮈의 소설 이방인이라는 작품의 내용도 이 내용이 거의 핵심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뤄지는 그런 공연입니다. 이방인이라면 굉장히 유명한 고전 소설이잖아요. 예, 저도 제목은 알았는데 뭐 소설을 정확히 자세히 읽어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제 공연 보면서 좀 공부했었는데 그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맞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 공연이 올라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연을 좀 초기에 봤어요. 근데 본 다음에 바로 여기 목공소에서 소개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왜냐면은 보는데 너무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이거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되지 이렇게 상상을 좀 했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얘기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본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시지프스의 전설도 있고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얘기도 있고 이 두 얘기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목공소에서 얼굴 표정도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라디오에서 이걸 소개해서 이 작품이 참 재밌겠다 이렇게 느끼실까? 아닐 수 있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저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벌써 제가 아무리 밝게 들어와도 우리 진행자님이 지금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얘기하고 시지프스의 전설 얘기하니까 표정 어두워지셨잖아요. 아니요, 지금. 저만 그럴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를 거예요. 예.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좀 그랬었고 그 공연 포스터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연 보면서 느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로 강렬해서. 네. 그리고 배우들이 공연 내내 엄청 제가 최근에 봤었던 공연 중에 가장 체력을 많이 쓰는 공연이다. 배우들의 결국 배우들의 이 뮤지컬 차력 쇼가 결국 이 공연을 재미있고 그럴싸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뮤지컬 차력쇼예요? 예, 약간 느낌이 티켓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 다운되는 느낌이 확 드는데 뮤지컬 배우들의 차력쇼가 펼쳐지는 공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시간 40분, 45분 정도 공연이 되는데 공연 내내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휘몰아치듯이 차력쇼를 막 펼치는 게 아니라 시작 차력쇼도 같이 시작 1시간 40분 내내 계속 차력쇼 이런 공연이에요. 정말 에너지 소모가 대단한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마음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엄청 힘들어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공연을 보면 근데 이제 땀만 뻘뻘 흘리고 소화를 잘 못해내면 문제가 다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공연의 내용을 잘 소화해내면 공연을 보는 사람 관객 입장에서는 공연 자체의 만족도에 플러스적으로 다른 감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공연을 끝나고 커튼콜 때 배우들한테 막 박수를 보내잖아요. 이때 이 배우라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게 막 네. 생기면서 약간 그 같은 인간으로서 벅차오름이 같이 막 전달이 되면서 내가 방금 본 공연이 정말 값어치 있는 공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이제 그 OTT로 보는 그 영상이나 이런 거 말고 현장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연의 매력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그 느낌을 오랜만에 들게 만든 작품이 바로 이 뮤지컬 시지프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아니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건지 기대가 되네요. 예, 그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것과 상관없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요즘 본인의 일상이 좀 무료하다고 느끼시는 분, 아니면 본인한테 본인의 삶에 약간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약간 묘한 느낌으로 남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봐야지만 나도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한번 보러 가시면 네. 진짜 노력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삶의 원동력,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부여, 이제 설날이 곧 오니까 이런 거 좀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런 걸 좀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뮤지컬 시지프스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좀 힘차게 얘기하고 있죠. 네. 네. 김성찬님이 세모정에서 목공소가 가장 재밌습니다. 대표님 근데 들어오실 때 앞구르기 하셨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앞구르기는 방송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갖고 그걸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앞구르기 빼고 나머지 다 하셨어요. 네, 멀리서 인사했습니다. 네, 힘차게. 다음 주에는 들어오시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방송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세상의 모든 차력도 아니고 아니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원하시면 합니다. 원하시면 하고 하겠습니다. 출연료와 상관없이 제가 앞구르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지프스 얘기 다시 해볼까요? 네. 공연 내용 간단하게, 원래 길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공연인데 간단하게 소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시대적인 배경은 알 수 없는 시대인데 그 뭐 시놉시스에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약간의 그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은 멸망 직전 또는 그 멸망 이후에 몇몇만이 살아남은 아주 황폐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에 그 무대 위에 4명의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 4명의 배우는 극 중에서도 과거의 배우였던 사람들이에요. 네. 배우였던 사람들이 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알 수 없는 멘트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묘한 분위기로 시작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무슨 시인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세상은 이미 무너졌고 더 이상 설 무대도 없는 배우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소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배우였으니까 우리 배우로서 뭔가 하나 더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를 시지프스의 이야기랑 연관지어서 떠올리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그 시지프스의 그 형벌이 돌을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끊임없이 돌을 올려야 되는 그 형벌이잖아요. 배우의 삶이 어떤 연기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그 다음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연기를 해야 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또 처음부터 연기해야 되고, 극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공연으로 다시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자기 이 배우들의 이 역할과 시지프스의 형벌이 어울린다. 그럴싸하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지프스의 돌이 마치 배우들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다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세상에 멸망된 세상에서라도 우린 배우였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뮤지컬 시지프스의 큰 틀이고요. 그러면서 이 배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극 안에 네. 또 다른 극이 펼쳐지는 뭐 그런 그렇죠. 형식인 거네요. 이거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액자식 구성. 그래서 극중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이제 이 공연을 좀 재밌게 보시려면 이방인 이야기를 좀 알고 있는 것이 공연 관람에 큰 도움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방인이라는 제목만 알고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공연 봤을 때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었으니까 네.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럼 이방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부터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노래를 먼저 한 곡 듣고 오면 어떨까요? 예. 저도 지금 약간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노래 듣는 거 딱 좋을 것 같고, 네. 이 노래 제가 오늘도 2곡 정도 준비했는데 노래가 길진 않고요. 뮤지컬 시지프스의 이방인이라는 넘버 제목이 극중극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방인의 주인공,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 이 메르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곡인데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분위기를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삼가 주의를 표함.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엄마가 어제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메르소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죠. 흔들리는 차, 뜨거운 열기, 휘발유 냄새, 반사되는 태양. 버스로만 2시간, 그리고 걸어서 2km를 더 걸어야 하는 곳이었죠. 이미 지쳐버린 몸, 하지만 어떻게든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삶이라는 짐을 짊어진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몸을 버스에 싣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차, 뜨거운 열기, 휘발유 냄새 어지럽고 메스꺼운 구토와 종이 위에 놓여 있어 던져지고 조각이면 상처난 돌멩이 우리처럼 놓여 있어 흔들리는 이 길에 난 놓여 있어. 흔들리는 이 길에 우리처럼 놓여 있어. 네, 뮤지컬 시지프스 가운데 이방인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까미의 소설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일까요? 음악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우울합니다. 음악이 우울한데 이 이방인 얘기가 약간 그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격정적으로 막 올라오는데 제가 뭐 잘 알진 못하지만 공연에서 봤었던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방금 들으셨던 이 그 노래를 불렀던 이 화자가 메르소라는 주인공 인물인데 네. 이 여기 방금 노래 가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메르소는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거든요. 너무 뜨거운 태양을 만나요. 태양이 너무 뜨거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너무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태양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이 주인공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어머님이 주변 인물들한테 보였던 모습을 이 메르소가 전해 들어요. 근데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이 어머니가 삶의 거의 마지막에 와서 뭐 그런 행동들을 하셨다고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네. 근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요런 특이한 점이 있었죠. 그리고 주인공한테는 약간 동의하기 힘든 행동들이 보였는데 뭐였냐면 이 주인공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머님을 보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뭐 이틀인가 지났었나 되지 않은 시기에 이 주인공은 또 여자친구와 밤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일상을 지내게 됩니다. 확실히 평범한 느낌의 인물은 아니네요. 예, 그냥 그 약간
냉소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인물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삶을 지내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본인의 친구와 그 친구의 이제 정부 간의 분쟁의 싸움에 휘말리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주인공이 이 해안가에서 친구의 정부였던 사람의 오빠, 그 오빠의 패거리들, 이 패거리가 약간 그 다혈질의 이런 인물들이었는데 이 패거리 중 한 명을 본인이 그 우발적으로 보이는 듯한 연출이었는데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방이 아니라 몇 번의 총을 쏴서.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주인공은 법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요.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그날 어머님을 보내드렸을 때 봤던 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라고 합니다. 이 약간 여기까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네. 다가오실 텐데 이 다음부터 이제 그 폭풍처럼 뭔가 이렇게 삶에 대한 게 좀 깨달아지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이 주인공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도 이 주인공은 어떤 행동에 그 의욕 같은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제한테 제안받은 속죄의 기도 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사형일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표현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형 집행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의 바로 앞에 다가서는 그 순간 내내 이야기하던 이 주인공이 얘기하던 태양이 너무 뜨거웠다는 태양이 무대 뒤의 장치로 무대를 전체를 뒤덮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렬한 무대 장치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제서야 이 이방인에 나왔던 주인공 메르소가 삶에 대한 애착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러내면서 아주 격렬하게 그 마음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삶에 대한 그 매 순간 자기가 지금 살아오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예. 이때 그 말씀드렸던 그 무대 장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 장면에 다 힘을 싣고 이 씬 하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다는 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아직은 알 듯 말 듯한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게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보셔야 돼요.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시지푸스의 돌이라는 형벌을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배우들의 삶이고, 이 배우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들의 삶 중에 나오는 배우들이 표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반복되는 삶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 까미의 이방인이 삶의 마지막에 삶에 대한 애착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반복되고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고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 순간순간이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말씀은 드려요. 근데 가서 보셔야지 네. 이 느낌을 딱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노래를 듣고 결정할게요. 노래요? 오늘 얘기가 긴데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노래 한번 들어야 되는 네. 거죠? 또 끝내야 되는 거죠? 예, 결국은 마지막 노래 노웨이 아웃이라는 곡이 있는데 끝곡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하튼 여러분들 삶에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마지막 곡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뮤지컬 시지프스 가운데 노웨이 아웃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 공연은 전 대표님 믿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전 진행자님이 참 좋아요.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잔인한 태양 태양을 끌어안은 바다 붉은 모래 사이 흐르는 저 뜨거운 피, 저 잔인한 피, 저 어지러운 태양 너의 태양이 뿜어낸다 시뻘겋게 용암이 흘러넘쳐 시뻘겋게 한 방울